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이 있어야 된다거나 없어야 된다거나 그거 중요하죠. 우리는 물질이 있거나 없거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물질과 내가 어떻게 관계할지 그것이 더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천황계를 현상개념한다고 해서 거창한 건 무엇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가 지금 하고 있고 정치적으로 지금 역사적으로 지내온 바에 의하면 정치가 상당히 정교해지고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을 그 임금도 해결하지 못한다고 했지만 지금은 해결하지 못하면 무능한 임금이라고 이해한다고요. 이미 바뀌었어요. 개념이. 사고방식, 가치 기준이 바뀌었어요. 가난한 왕도 구제 못한다고 했는데 요즘은 구제 못하면 무능한 왕이라 말할 정도 된다고요. 그 얘기는 그만큼 정치가 발전했고 종교화됐고 세상은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졌다고요. 그건 신이 만들어준 게 아니라 인간이 한 거라고요. 인간이 인간 스스로 이 세상을 제어하거나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 그런 다양한 것을 해결해 낸 거죠. 신이 해결해 준 게 아니에요. 인간이 스스로 능력에 의해서 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신보다 인간이 더 위대한 거고 신에게 의지했거나 신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인간이 하거나 인간이 해줄 수 있다고 하면서 만들어지는 것들 다양한 기술과 다양한 인간이 만들어낸 문명세계란 말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냉정하게 봐야 돼요.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어벙하게 신의 섭리나 어벙하게 신에 의해서 알 수 없는 것, 초자연적인 능력이나 그 무언가에 의해서 세상이 변화하거나 이루어졌다거나 자기가 어떻게 느꼈다거나 변해왔다거나 행동한다고 생각하면 멍청한 거라고. 그게 아니라 분명히 거기에도 합리적인 거나 논리적인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인간이거나 구체적으로 분명히 그 명확한 설명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모든 건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인간을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건 좀 더 신에게 다가가기 위한 인간의 자각이 필요한 거예요. 신이 이 세상을 섭리적으로 이끌어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인간에 의해서 문명이 발달된 것이라고. 신이 문명 발달해주거나 이 세상을 만들어준 게 아니라 인간이 문명 발달을 만들고 있다고. 그걸 말하는 거죠. 그게 융합이에요. 저쪽 세계의 지식을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신의 지식을 알아내야 돼. 신이 알고 있는 걸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신의 체계, 신이 어떻게 움직였을 것이고 법과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것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알아내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것도 이제 인간의 지능이 확장되어 가는 거죠. 거기에도 분명히 논리적이거든요. 어떤 이치가 있어요. 그냥 되는 거나 기적이거나 이적이거나 하면서 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도 이치적으로 되어질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고. 그것을 인간에 제어한다고, 신이 한다고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인간에 의해서 제어되는, 그리고 인간이 알고서 하는 그러한 것이요. 그걸 옛날부터 원래 하려고 했던 건데 동중서가 하려고 했던 그 설명이거나 그 이전에 방문시대 시작해가지고 옛날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하려고 했고 또 해왔어요. 근데 정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고 돌려서 설명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를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르게 이해했던 건데 나중에 분명히 공부를 해서 어느 이상 넘어가면 이런 식의 지식을 알고 있어야 돼요. 신의 지식이 아니라 인간이 당연히 알아야 될 지식인데 스스로 무지해서 몰랐던 많은 지식들에 대해 알게 되면 이용하게 되겠죠. 사람을 위해서, 또 자연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인간만을 위해서 하면 안 되잖아요. 세상 모두를 위해서 이용해야지. 그럼 우연은 없다는 거예요? 우연이 있다가 아니에요. 우연은 조정할 수 있어야 돼요. 우연으로 알든 필연으로 알든 그건 안 한 사람의 문제예요. 실제로 우연이 있는 거냐 우연이 없는 거냐는 거 따지지 않아요. 그게 왜 중요해요? 아니면 왜 우연이나 필연을 고민해야 돼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 현상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네,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우연이 있거나 필연이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의 우연으로 알고 필연을 알 뿐이에요. 그 둘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자기가 이해하려고 하는 거지
막상 그러니까 만약에 그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우연으로 알게 할 수도 있고 필연으로 알게 할 수도 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모르면 우연이고 아니면 필연인 것도 있어요. 모르니까 우연으로 본다. 또 우연이라는 게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전혀 이걸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루어진 것들이 그러면 우연이라고 한다면 그건 본인이 보는 자기가 보는 그 논리일 뿐이에요. 이것이 있어야 이것이 있고 이렇게 연결돼야 이렇게 필연일 거고 그러니까 필연에 대한 정의와 우연에 대한 정의가 있을 텐데 수련의 기본은 그거잖아요. 내가 어떤 것을 어떻게 생각할지는 나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걸 우연이라 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어? 그게 없잖아요. 세상이 만들어진 게 우연이잖아요. 빅뱅에 의하면 우연이야. 과학에 의해서는 다 이 세상이 우연히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빅뱅이 그래서 설명을 막은 거지 설명이 된 건 없잖아요. 빅뱅도 분명히 이유가 있어야 빅뱅을 할 거 아니고 빅뱅이 이루어졌다면 빅뱅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갑자기 왜 돼요? 왜 이 우주는 어느 순간 사라지지 않아? 있다가 없다가 깜빡깜빡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 지속되고 있잖아요. 이 지속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지속되지 않아도 되는데 불연속이 되는데 왜 연속적으로 이어지냐? 그건 필연이에요, 우연이. 그때 우연히 이루어진다고, 우연히 지속된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우연히 우리는 이게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요. 100억 년을 넘게 이 우주가 우연히 지속되고 있다고. 뭐 우연을 뭐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나. 그냥 제 입장에서는 우연을 뭐라고 할 때는 그냥 아는 사람의 문제일 뿐이라고. 그 어떤 것도 만들어낼 수가 없는데 우연히 갑자기 여기서 무언가 다른 세계의 존재가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과학도 인정하잖아요. 내가 벽을 통과할 수 있는 확률은 없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말을 또는 관법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기억하세요. 과거 뉴턴의 이론이 절대적일 때가 있었죠. 하지만 상대성 이론이 그것을 많이 희석했죠. 그래도 지금 뉴턴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편하면 그걸 쓰지요. 사라진 것은 아니잖아요. 뉴턴이 안 되면 상대성 이론으로, 이것도 안 되면 또 더 정확한 이론이 나오겠죠. 계산을 보는 것도 상황이나 사건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하기 쉬운 방법으로 보면 되겠죠. 서양식으로 과학으로 설명이 좋고 편하면 그렇게 하고, 우리식으로 유교나 불교나 도교나 그 외 나름의 관념 체계로 보는 것이 더 그럴듯하면 이것도 좋지요. 아쉬운 것은 지금 우리나라가 동양적 사고 체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정리도 안 되고 대표적 사고도 없고 인정도 안 하고 이것을 하려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닌데 서로 헐뜯고 깎아내리지 듣거나 그 생각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로 능력을 모으지 못하고 홀로 하는 외로운 싸움이거나 갈피를 못 잡고 그 한계나 깊이를 알아내기가 또 너무 어렵습니다. 이 관법에 대한 설명이 결국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볼지인데,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볼지가 정확하지 않으면 계속 사람은 남에 의해서 끄달림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맞는 건지 옳은 건지 그런 건지를 내가 분별하고 판단한 게 아니라 외부에 의해서 또 남에 의해서 분석이나 판단이 돼버리면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아까 이제 깨달으면서 오늘 열심히 설명했는데, 그러면 깨닫는 그것이 무엇이냐고 얘기하면, 여기 해능식으로 얘기하면 청정이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 하는데, 청정이 뭘까요? 예, 아까 말한 대로 불성에 청정한 건 좋은데 청정이 뭐더라 이렇게 되면 분명히 또 막혀요. 그래서 그건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설명하는 게 자각이에요. 이게 깨우침의 시작이에요. 청정이 뭐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할 때 청정함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발견할 때요.
내가 있다는 것. 나에 의해서 사물이 규칙이 세워지고 있다는 것.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봐야 되는 것이라는 것. 이것이 청정이에요. 이게 왜 청정이 되냐면 청정에서 깨끗하고 맑아진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깨끗하고 맑아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깨끗한 거고 무엇이 맑은지를 내가 정한다는 뜻이에요. 깨끗하다고, 청정하다고 얘기하면 이건 깨끗한 거에 대한 집착이 돼버려요. 깨끗해야 된다고, 청정해야 된다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날 중심으로 세상이 이게 재편성된다는 얘기는, 깨끗함도 내가 무엇을 어떻게 아니면 어느 정도 깨끗할지 더러울지를 정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 돼요. 나에 의해서 규정되는 청정이라고. 그러니까 청정이 아니라 깨끗함과 오염됨이 아니라 그 정도, 아니면 깨끗함에 대한 정의, 그러니까 정의를 내리는 자가 된다고. 청정이 되는 게 아니라 청정을 정의하는 자가 된다고. 정의하는 자가 되는 게 그렇게 힘든 힘들대요. 힘들어 하대요. 사람들이 청정을 정의하라고 스스로 이 시도 마찬가지예요. 정의가, 그러니까 이 해능이 옳다고 계속 내려오고 해능이 제일 위대하다고 계속 사람들이 알아왔잖아.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내가 오늘 설명한 건 그거잖아. 이것이 맞든 틀리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생각해봐서 해능이 맞다고 해도 돼요. 근데 그거 이전에 내가 분별해서 내가 청정하게 만든 거야. 내가 정의한 거냐고. 내가 정의해서 해능이 더 낫다고 정의한 거냐고.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나도 그냥 따라서 그렇게 해온 거냐고, 편승한 거냐고. 나라는 존재요, 줏대가 있네요. 차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의식을 세우냐 안 세우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 말이야 얼마든지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본인이, 사람들 스스로가 정말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보고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지가 문제다. 뭐 학교가, 요즘 학습도 스스로 하는 학습이에요. 주제성을 세워주기 위한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깨우치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다 맞아요. 말은 맞는데, 말을 모르는 것도 다 틀리는 것도 아닌데, 문제는 정말 그 사람이 그렇게 됐냐는 알아보면 또 다르다고. 이건 아까 말한 대로 이 시들은 다 말이잖아. 근데 문제는 말하고 실제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경지가 됐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그렇게 돼요. 방금 말한 것처럼 이게 이거냐고 이게 그 정리해서 저한테 얘기하면 말이야 다 맞아요.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 말은 맞아요. 근데 실제가 중요한 거예요. 항상 실제가 문제예요. 그래서 신수는 따진 게 그거예요. 몸이 깨닫는 것이라 말하는 것들이 또 다른 이유는 그거예요. 실제로 네가 변형됐냐 변형되지 않았냐 따지는 건 몸으로 보는 거죠.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는 건 아니고, 마음은 좀 더 무형적인 거라서 보기가 어려운데, 실제적으로 변형이 일어나는 것은 몸이어야 된다는 거죠. 몸에 대한 체계가 신수가 좀 다른 거죠. 다른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몸이 단순히 그냥 정신이나 생각, 이성, 의식, 마음의 감정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 전부 합쳐서, 그리고 저는 생활체계도 합치는데 생활체계, 그리고 관념체계,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의식체계, 지식체계 다 합쳐서 또 행동하고 있는 거, 또 살아가는 데 반경들, 이 모든 게 합쳐서 다 몸이거든요. 그건 그것까지 몸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랬을 때 그 몸이 깨우쳐냐고.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 얘기는 이걸 전제하에 삶이 그 깨우침이나 사는 게 도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리활동, 감정, 움직임, 의식활동, 사고활동, 그리고 직업, 가정생활, 외 여러 행동하는 일상생활들,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삶도 넘고 죽음도 넘어서.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도 하나의 생활체계 중의 일부예요. 사는 것도 생활체계 중의 일부인 거고.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일부분이에요. 죽음이 이만큼이고 삶이 이만큼인지, 삶이 이만큼이고 죽음이 이만큼인지는 이 죽음의 세계를 얼마나 이해하는가가 틀린 거고, 삶과 죽음을 넘어서 삶도 아니고 죽음도 아닌 세계에서 또 다르게 살아가거나 또 다른 방법으로 이 세상의 영향을 주고받는 방법도 많아요. 그것도 다 몸의 일부예요. 몸이에요. 안다는 얘기는 행동할 수 있다는 뜻이 돼요. 그 얘기는 그 세계가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니까 저한테는 사후세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사후세계가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후세계를 내 몸으로 만들었거든요. 여러분은 아직 못 만들었고요. 여러분한테는 아직 그 몸이 없어요. 몸의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닦고 있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 닦았다고 해버리면 그것도 실망할 수 있어요. 제 마음에는 사후세계가 있고 그런 마음에는 없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좀 뉘앙스가 다르죠. 몸이 있다는 것은 좀 더 구조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고, 마음이라고 해버리면 뭐 꼭 구조가 아니라 그래도 그만 아니도 그만이 그런 식으로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좀 설명하는 뉘앙스가 다르죠. 그래서 자각이라는 건 그래서 그 부분 판단하거나 분별하거나 정의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것도 청정도 아니고 청정 아닌 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청정도 아니고 청정 아닌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 저것도 아닌 것도 아니고 이렇게 넘어가요. 원리는 그래요. 그게 뭔 말이냐면 청정도 아니고 청정 아닌 것도 아니려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보는가가 있는 거지, 그것이 청정한 것도 아니고 청정하지 않은 것도 아니라고. 내가 저걸 깨끗하게 보면 깨끗한 거고 닫다 보면 더러운 거예요. 진망화합식이 아리아시라고 그러는데, 진망화합하기가 깨끗하고 더러운 게 내 몸속에 어딘가 있거나 나의 근원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깨끗한 거로 쓰고 있는지 더러운 것으로 쓰고 있는지, 깨끗한 거로 살고 있는지 더러운 거 살고 있는지가 있다고. 그걸 내가 정리하거나 분별할 수 있으면 그때부터 깨달음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고 깨끗이 아닌 것도 아닌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정의하면서 스스로 분별하고 판단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러니까 습관대로, 그러니까 업이라고 그러잖아요. 깨끗하게 만들어줘 자기도 모르게 깨끗하게, 그러니까 내가 정의한 깨끗함이 아니라 남에 의해서 정의된 깨끗함이나 그렇게 알고 지내온 습관된 깨끗함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깨끗함을 살고 있는지가 있고, 또는 더럽게 만들어진 자기 업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함장되어 있는데, 그것이 서로 이게 안에 축적이 됐으니까 이게 발현돼 나오고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리아식의 개념인데, 거기에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렇게 깨끗해질 수도 있고 더러워질 수도 있다는 얘기는, 깨끗함도 더러움도 예초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무언가에 의해서 깨끗이 졌고 더러워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깨끗한 것도 아니고 더러운 것도 아니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뭐라 말할 수 없는 그 무엇이었는데 그것을 깨끗함과 더러움이라 말한다는 얘기는 이미 깨끗함과 더러움이라는 기준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 보고 있다는 것은 볼 수 있다는 것이 돼요. 볼 수 있다는 것은 주도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있잖아요. 누군가에 의해서 깨끗하고 더러워져요. 그 누군가가 누구냐고. 자각하기 전에는 그 누군가가 외부에, 남에 의해서 아니면 사회에 의해서 아니면 그 외부 그 모든 것에 의해서 깨끗함과 더러움이 나누어져요. 애초부터 깨끗하고 더러운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외부 누군가에 의해서 깨끗함과 더러움이 나누어지고 있다고. 근데 그것을 내가 알아낸 거예요. 깨끗한 것도 아니고 더러운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내가 그렇게 외부에서 받아들여 온 거죠. 이걸 깨끗하다고 받아들였고 저거를 더럽다고 받아들였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무심코 받아들이거나 알지 못한 상태에서 받아들인 것을 이제는 내 스스로 정의하겠다고. 그러니까 무게중심, 주도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을 나로 바꾼 거예요. 이 세상이 살아가고 있는 거였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 전환이요. 이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해야지 돼. 말은 다 맞다니까요. 말은 다 그렇다니까요. 다 자기가 한다고 말하고 다 자기가 하고 싶어 하잖아요. 이 자유라는 개념이 똑같은 얘기잖아요. 아니죠. 이 동양 사상이 좀 안타깝다고 하는 게, 그래도 좀 머리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나와서 좀 서양식 개념보다 좀 주장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나와서 줬으면 좋겠다. 네, 많은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너무 일방적으로 얻어맞았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서로 문화 교류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서로 토의하거나 서로
이거 장단점을 따져보거나 하면서 어떤 그 과정이 거친 것이 아니라 그냥 얻어맞은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었을 텐데 좀 더 문명적으로 봤으면 서로 간에 상의하고 토의하고 하면서 무엇이 더 옳은지를 논할 수 있는 것이었으면 인류 발전에 더 도움이 됐을 수 있는데 전혀 그럴 마음이 서양인에도 없었고 동양인도 없었죠. 애초에 서로 간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상대가 있다는 거예요. 서양인한테는 동양이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고 동양도 서양이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타자에 대한 이해가 애초에 없었던 거죠. 이게 그들 학문의 또 한계, 그러니까 동양이 떳떳하게 해봐야 이 한계가 있다는 것은 또 어쩔 수 없어요. 왜 서양을 인정하지 않았냐고, 서양이 있다는 것을 왜 인정하지 못했냐고. 그게 조선시대의 가장 큰 병폐가 그거잖아요. 외부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다른 세계, 다른 문명, 다른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과의 교류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건 중국 문명의 한계예요. 중국 문명이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중국 문명이 자기들만을 위대하게 보거나 자기들만 중심으로 보려고 했기 때문에 그 외의 것은 피상적이고 부차적인 것들 뿐이에요. 오직 자기들만 중심이고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를 보지 않는다고. 타자를 인정하지 않는 문명인 거고 타자를 인정하지 않는 철학이에요. 그런 철학이나 그런 문명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것이 창피한 거죠. 상당히 유화적이잖아. 근데 왜 일본은 배신했어요? 어떤 대신요? 명치 의심 서양 문명을 받아들였죠. 물론 아무튼 근데 좀 파격적으로 동서양의 교류에 그런 면이 있다는 거죠. 타자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거는 일반인도 똑같아요. 우리 사람들도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건 생각보다 어려워요. 다른 사람을 인정한다는 게 서로 같이 산다는 뜻이 되는데 지금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시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이 더 잘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고. 그게 벌써 타자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타자를 인정하지 않는 걸 타자를 인정하게 하는 그 시대로 가게 하려고 이제 시작을 했죠. 근데 그게 생각보다 어렵고 희생이 따르겠죠. 한두 번의 시행착오가 아니라 더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타자를 인정하는 시대가 되어가겠죠. 그 이전에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타자를 인정하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외국으로 넘어가겠죠. 근데 타자를 인정하는 게 상방에 서로 인정해야 되는 걸 일방만 인정하는 것도 네, 그런 시간이 오래 걸리죠. 서로 같이 어느 정도의 그 지적 수준에 되어가야 되니까 분명히 맞아야 돼요. 나만 알아버리면 나만 소외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걸 알 수 있게 못 믿죠.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건 그래서 그래요. 밑에서부터 올라와야 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소수만 알아버리면 소외된다니까요. 도태돼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혼자 잘난 척하고 나서 봐야 시간 지나면 거꾸로 져요. 대세를 이길 수는 없어요. 아무래도 위대해도. 결국은 대세가 있어야 되는데 대세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변혁이 일어나야 된다고. 그것 때문에 제가 미륵이나 구세주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세상이 변하거나 누군가에 의해서 옳은 것이 알려지는 건 좀 있을 수가 없고 불가능해요. 많은 사람이 스스로 알아내거나 스스로 알아내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밑에서부터, 아래서부터 혁명이 돼야 돼요. 밑에서부터 올라가야 되고 모든 사람이 다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변형이 일어나지도 않고 변형이 일어났을 때 그 변형의 의미를 아무도 이해 못해요. 세상이 좋아졌는데 왜 좋아졌는지 모르고 좋아진 이유를 몰라요. 왜냐면 그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알만한 수준이 못 됐잖아요. 그러면 원 상태로 돌아가요. 지금 우리는 그 고민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하나의 목적 하에 사람을 끌고 가는 건지 서로 다양한 목적을 가게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건지 그걸 지금
고민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다른 나라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의 지금 발전 시간상 그때가 온 거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를 위해서 집중해야 되는지, 모든 사람이 다 다양하게 다양한 것을 추구하며 가는 것이 옳은 건지, 그걸 고민하고 있는 때, 지금 우리는 후자인 것 같은데. 네, 그걸 고민하고 있는데 쉽지 않아요. 왜냐면 서로가 서로를 다 인정을 안 하니까. 네, 안 하니까 그거 하게 되는 세상이 되게 하려고 많은 사건과 사고가 터지겠죠. 많은 사람이 희생될 것이고 여러 가지 트러블이 많이 일어나겠죠. 인정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변해가는 사람이 있는데 변화를 인정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의 갈등은 많겠죠. 앞으로도 많아지겠죠. 이제 겨우 시작이라고 해요. 이제 겨우 갈등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지. 이제라도 했으니까 좋을 수 있어. 이제라도 했으니까 그만큼 시간이 앞당겨진 거잖아요. 차이나 문명을 얘기하면 중국은 언제쯤 그게 될지 저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언제쯤 그들이 우리와 같은 것을 고민하는 나라가 될지는 미지수예요. 우리나라 자존심이 그래도 많이 회복된 편이에요? 아니면? 애초에 자존심이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없었으니까. 회복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 아, 그래도 보상은 받아야지. 어디다 보상을 받아요? 그래도 뭔가 이렇게 그동안 어쨌든 간에 순환을 많이 당했으니까. 계속 순환 당연히 왔으니까 그냥 낮은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천년을 순환 당했으면 그냥 우리는 비를 먹는, 그러니까 별 볼일 없는 인간이에요. 민족이에요. 회복될 것도 못 것도 없어요. 아, 그래도 뭔가 주장하려면은 그게 명예회복이라도 돼야 돼. 명예회복이라고 해서 저는 그냥 성장한 거죠. 그러니까요. 회복하고 성장하고 다르죠. 회복은 애초에 우리 이만큼 했는데 이제서 회복이 올라간 거고, 근데 원래 우리 이만큼 했기 때문에 성장이 한 거고 다르잖아요. 아, 그래도 줄 것도 뺏기고 다 뺏겨서 저기 하는데 이만큼 살게 됐으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래도 우리 자신의 어떤 자존심도 조금 저기 하고. 그건 30몇 년 조금 힘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까지 했다고 하지는 뭐 있나. 그래도 상처는 안 보여야죠. 상처. 그 성장에 따르면 성장하는 사람과 성장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고,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이끌어주는 게 맞을 거고, 아니면 어떻게 목적에 따라 활용이나 이용도 마찬가지겠지만, 성장한 사람이 성장하지 못한 사람을 바라볼 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떻게 자비심이라고 표현할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니 활용이라는 표현을 좀 맞을 것 같고, 이용이라는 표현도 맞을 것 같고, 애매하네요. 답답하겠죠. 성장한 사람 입장에서는 성장하지 않은 사람을 이해할 수 없겠죠. 그냥 간단하게 머리 좋은 사람, 머리 나쁜 사람 이해 못해요. 그냥 그랬군요. 그거 보고 이제 그때서 그러겠죠. 이제 나는 성장했으니까, 나는 나은 사람이니까 못한 사람을 도와주거나 이끌어준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부작용이 생겨요. 그 사람도 거기까지밖에 성장을 못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성장시키는 거하고 내가 성장된 건 달라. 방법도 다르고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렇게 비판한 것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다른 단체들을 비판하겠다는 그거예요. 본인이 아니면 누군가가 그 소수 몇몇 사람이 이게 성장했다고 쳐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나처럼 성장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왜 문제가 있냐면 자기도 거기까지 성장 못한 거예요. 나 성장한 거하고 다른 사람 성장시키면 다른 건데 이걸 구분하지 못한다고. 그걸 구분할 정도의 머리는 또 안 된다고. 다른 사람 성장 어떻게 시켜요? 그냥 이거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해서 따라오게 하면 되고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이러면 성장이 될까요? 안 돼요. 그러면 왜 성장이 되고 어떻게 성장이 되는 거고 성장이 무언 거고 이 사람은 언제쯤 어떻게 해야 성장이 되고 이걸 다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안 할 수가 없어요. 애초에 자기도 자기 자신이 왜 성장되는지 몰라요. 내가 성장되는 이유를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성장되거나 되는 방법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건 좀 더 공부해야 되는데 분명히 그 갈등이 일어나요. 아는 놈은 꼭 모르는 사람 무시하게 돼 있거든요. 또 그로 인해 갈등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도 더 아는 사람이
또 중재도 해줘야 되고 또 그걸 균형 잡아줘야 되고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되면 좋고 안 되기가 더 쉽겠죠. 시간이 애매하네. 15분 쉬고 할게요.